종목 궁금한 것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죠. 김민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할 종목 4가지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요동 섰던 종목도 있고요. 지금은 가라앉은 종목도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만나보시죠. 네, 바로 에이프로젠 KIC입니다. HNG, 에이프로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지금 한 이슈로 엮여 있는데 이 합병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 상한가를 보여주다가 오늘 장은 드디어 풀리고 오히려 매수가 부분까지 밑에까지 쭉 내려와 있고 상태거든요. 네. 이 합병 시너지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요즘 가장 핫한 종목이죠. 네. 그러면 이제 세 개가 모이면 강해질까? 예, 이게 의문문인데 네. 부정적일까요? 긍정적일까요? 그래도 모이면 강해지지 않을까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에 대한 동향들은 네. 일단 여러 가지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흐름으로 보게 되면 가장 주체는 에이프로젠 KIC가 주체가 돼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에이프로젠과 지금 에이프로젠은 비상장이죠. 그런 관점 쪽에서 에이프로젠 HNG를 흡수합병한다라고 하게 되면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저 밑에 어떤 내막에 가려져 있던 에이프로젠이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 그러면 세사, 3사가 합병이 되다 보니까 그런 관점 쪽에서 유니콘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에이프로젠이 급부상하게 되는 꼴이죠. 그래서 이제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 쪽으로 어떤 우회 상장이 된다라는 관점 쪽에서 상당히 시장이 네. 눈여겨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판매 쪽으로 이어지고 있는 에이프로젠 제약이나 그리고 또 R&D로 이어지고 있는 에이프로젠 그리고 또 에이프로젠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는 생산 쪽 이게 좀 세 개 회사가 단순화된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 주목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모이면 강해질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데 우선 종목 토론방으로 넘어가 볼게요. 유니콘 기업으로 떠오르기 위해서 또 에이프로젠을 우회 상장하기 위해서 이 합병이 이뤄집니다. 근데 이제 슬슬 고민되시나 봐요. 팔아야 되나. 또 70%나 올랐으니까 다 파는 거다라는 분들도 있고요. 반대로 이거 몇 년을 기다렸는 그 합병인데 2번 상한가 쳤다고 여기서 멈출 줄이야. 더 갈 거야 라는 의견도 있는데 에이프로젠 KIC에 대한 이 합병 시너지를 그러면 대표님은 좋게 나쁘게 어떻게 보시는지 그에 대한 투자 전략도 세워주세요. 네, 에이프로젠이 급부상한다.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런 관점 쪽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앞으로 합병과 관련된 여러 가지 8월 달까지 이어지는 여러 가지 절차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주가는 미리 선반영했습니다. 특히 에이프로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본금이 한 5,300억대 잘 알려지진 않았었죠. 근데 지금 회계법인에서 평가하기로는 자산이 1조 원대가 넘어가면서 기업 가치는 1조 7천억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바이오 쪽에서 그래도 거대 기업입니다. 그런 관점 쪽에서 특히 관련된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레미케이드나 허셉틴, 리툭산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 약간 셀트리온 냄새가 나죠. 예, 그런 관점 쪽에서 5개의 바이오시밀러와 함께 신약 파이프라인도 5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생각 외로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관점 쪽은 보여지고 있는데 하지만 셀트리온과의 차이점을 보게 되면 실적이 강하게 아직까지는 드라이브를 안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일단 기대감은 높을 수 있다. 하지만은 주가가 먼저 이를 반영했다는 기대감을 반영했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한번 올랐던 부분들이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다시 보자. 이런 관점 쪽으로 보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현재 에이프로젠 KIC는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해서 오늘 이 종목을 시가에 사신 분들이라면은 벌써부터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덜어야 될까 좀 고민하실 것 같고요. 에이프로젠 HNG는요 오늘 거래 제한부까지 급등했다가 현재는 14% 상승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보유자분들 그리고 신규 접근하시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나눠서 설명해 볼게요. 어렵네요.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쪽으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특히 주목을 하실 부분들은 에이프로젠 KIC를 계속 합병 주체다 보니까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입장으로는 오늘 솔직히 시가에 따라가는 거는 말이 안 되죠. 네. 한 3일 동안 강하게 어떤 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게 되면 오늘 매수했다는 거는 조금 좀 욕심이 좀 컸다라는 쪽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들인데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지금 한 4,300원대 이상에서는 매도가 맞다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관점 쪽으로 봤을 때 신규 접근 쪽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갭이 발생했던 부분들, 즉 3,700원대 이하에서 지금 가격도 어떻게 보면 약간 매수가에 들어왔죠. 하지만 지금 매수를 한다는 얘기는 이따가 폭을 줄일 것이다에 베팅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시간 흐름들, 특히 주가 탄력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3,700원대 이하에서 신규 매수하는 전략적으로 바라보되 일단 기대감이 빠르게 움직였다가 다시 이어지는 어떤 차익 매물에 대한 동향들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에이프로젠의 탄생에 대해서 기대감은 높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선반영됐다는 관점 쪽에서 전반적인 전략을 짜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이프로젠 KIC 목표 주가 4,300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시죠. 정치 테마주 이질라 치면은 또 부각이 되는데 이번에는 홍정 테마주가 다시 상승하고 있어요. 어제부터 이 KNN이 오후장에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다시 부각된 정치 테마주 맞나요? 네, 그렇죠. KNN 하면 옆으로 쓰면 질인가요? 아. 네. 참, KNN 하게 되면 쉽게 얘기하자면 방송 관련된 쪽의 회사인데. 네, 부산에 있죠. 그렇죠. 네. 근데 이 회사를 보게 되면은 딱 한마디로 드리고 싶은 거는 정치 테마주는 이제 그만. 특히 인물 테마주는 이제 그만.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치 인물 테마주는 이제 그만. 하지만 우리 투자자들은 그만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70년대생 기술은 안 사라진다. 또 오후에 김종인 비대위가 결론이 나면은 상한가를 칠 것이다. 지금 김종인 이 전 미래통합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40대 기술을 내놓으면서 이 홍종 테마주가 오르고 있는 건데 반대로 대세는 낙연이형이다. 오늘 실제로 그 설문조사 결과 거의 과반수 이상의 그 독보적인 1위를 달리고 있더라고요. 대선 주자로요. 네. 이 KNN 인물 테마주, 정치 테마주 보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에 대한 근거를 대주시죠. 네, 근거는 뭐 다 아시는 얘기겠죠. 기업의 실체보다 인물 테마로 연관돼서 움직이는 거에 대한 실체가 주가에 미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좀 어불성설이라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네. 특히 뭐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이제 쇄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 쓰는 건 맞습니다. 아마 7, 80년대생 저도 포함되네요. 80년대생에 네,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이런 어떤 쇄신안과 관련된 쪽에서 그럼 새 인물이 나올 것이다. 근데 홍정욱 전 의원이 강하게 부각이 되는데 약점이 있죠. 과거 어떤 자녀 관련된 쪽에 맞아요. 약간 좀 약점이 있다 보니까 네. 이 부분을 어떤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잘 모르겠던 상황이고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지금 KNN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 그 홍정욱 전 의원의 누나가 대표를 맡고 있는 회사가 부산 글로벌 빌리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쪽에서 지분을 50% 갖고 있답니다. 또 한 달이 건너서 움직이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부각은 받고 있어서 관련된 테마주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또 고려산업 같은 경우도 또 같은 테마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 회사의 이사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사를 여기 지금 고려산업의 회장이 맡고 있는데 과거에 홍정욱 전 의원이 이쪽에 이사를 했다. 이게 뭡니까? 예. 어떻게 건너 아는 네. 사이다. 뭔가 좀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참 애를 썼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있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억지 고리를 만들어서 주가를 움직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 안 그래도 시장에서 살 종목들 많죠? 앵커님도 사시고 싶은 종목들 많죠, 지금? 많죠. 예, 그런 상황 쪽에서 이런 쪽에 대한 연결고리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만약 움직인다고 하면은 그냥 팔고 나올 기회다. 이런 정도로만 보시는 게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심지어 또 KNN은 고려산업에 이 홍정 테마주의 대장자리를 좀 내놓아 준 것 같거든요. 네. 현재 보합권까지 내려왔습니다. 사지 말자고 하시네요. 그럼 그냥 보유자분들을 위한 가격 전략만 제시할게요. 네, 보유자분들 특히 염두를 하실 게 그래도 실적은 방송 관련된 서비스다 보니까 안정적입니다. 한 7, 80억 순이익이 나오는데 2천억 정도 시가총액이 이를 통해서 움직였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비싸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주가 그냥 한 1,500원대 직전 고점 넘어가는 수준 정도에서는 매도 자리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 단기 모멘텀이라고 하게 되면 혹시 홍정욱 전 의원이 관련해서 요직을 수락하겠다 이런 쪽으로 나오게 되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그 부분이 추격 매수 자리가 아니라 매도 자리다라는 쪽으로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뭐 추가 매수 자리는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일단 한번 모멘텀 나올 때 팔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모멘텀에 매도하고 수익을 챙기자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종목입니다. 이 종목마저 가네요. 노랑풍선이에요. 네. 지금 27.85% 오늘 장중에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습니다. 노랑풍선 주가가 상승하는 이유가 이제 사업이 재편되는 그 기대 때문일까요? 아니면은 얘도 가고 얘도 갔으니까 남은 너라도 가라 이런 느낌일까요? 네, 일단 노랑풍선은 예전에 여행 업종이 정상화됐었을 때 가장 전 개인적으로 선호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가성비죠. 가성비가 뛰어난 도소매 관련된 쪽에서 어떤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오는 대표적인 종목이라는 관점 쪽에서 눈여겨봤었는데 네. 하지만 지금 또 이제 코로나19 사태로 엉망이 됐죠.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오늘 주가가 강한 부분들은
기대감이 앞섰다라는 관점 쪽에서 먼저 바라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너무 앞선 기대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기대를 또 못 미치면 떨어질 수 있는데 노랑풍선에 대해서 오늘 종목 토론실에 들어가 보면은 왜 오르는지 아시는 분이라는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 있는 이유로는 답변으로는 이제 황금 연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나가면서 특히 제주도도 예약이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노랑풍선을 포함한 여행주들이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노랑풍선 여행주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국내 여행이 문제가 아니라 해외 여행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원활하게 돼야 되잖아요. 네, 가장 근본적으로 깔려야 될 얘기는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안정권. 네. 특히 우리나라는 그나마 좀 안정권에 들어왔다는 관점 쪽에서 그래도 그동안 많이 참았는데 여행 좀 가고 싶다라는 심리가 나오는 쪽이지만 해외는 아직 불안합니다. 불안하죠. 예, 그럼 이제 모멘텀 자체가 먼저 국내 여행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약간 렌트카 관련된 쪽도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라는 쪽도 미리 생각을 해보는 부분들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해외여행 쪽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노랑풍선과 관련된 여행업종 전반적으로는 일단 국내 여행 쪽으로 먼저 살아난다.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관점 쪽에서 눌렸던 부분들이 해소가 되는 관점과 함께 먼저 접근한 전략들은 맞는데 근데 또 하나 실적 쪽이 발표되면 또 우울하겠죠. 그런 전략들을 한번 생각을 하면서 흐름들 짜셔가시는 게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실적이 나오고 실망 매도 물량이 출회됐을 때 그때 접근해 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겠네요. 네, 그때 같은 경우는 일단 코로나19 사태 또 만약에 다시 또 재확산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또 우울해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기조가 유지가 된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기대감이 먼저 선반영 그리고 다시 실적 발표하게 되면 재반락. 그럼 그때 시점 쪽에서는 노리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새롭게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가격 전략 세워드리죠. 네, 일단 지금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 중기적인 저항권으로 다가오는 게 직전 고점과 연결하게 되면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도 뚜렷하게 나오는 게 14,500원대 부분은 저항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상 쪽에서는 일단 매도 자리를 찾아서 한번 수익 실현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11,500원대 정도쯤부터 그때 단기 급등에 따른 또 차익 매물도 나오는 시점 쪽을 노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지금 같은 관점이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 여행사 입장 쪽에서는 그동안 갖고 있는 현금 가지고 버티자 전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실적에 대한 기반들은 조금 더 확인하기까지는 어떤 여러 가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기대감은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살짝의 눌림목 구간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14,500원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종목 만나보시죠. 클래시스입니다. 이제는 주가 예뻐질 시간, 이제 주가도 예뻐질 시간이라고 하고 실제로 그동안 미용실도 못 가고 또 피부관리실도 못 간 분들 있잖아요. 그런 네. 분들이 보복 소비를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네. 클래시스의 주가도 이제 보복할 수 있을까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 가지 인간의 심리가 있겠죠. 그 중에서 예뻐지려고 하는 욕구는 전염병도 못 꺾는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런 성장세는 계속 이어진다는 관점 쪽에서 좋게 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에 예. 대해서 좋게 본다. 네. 한 줄 평으로는? 예, 그래서 어떤 코로나도 꺾지 못하는 이 미용의 열기 이쪽에 대해서 한마디 포인트로 맞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열기가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토론방에서도요 그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실적이 좋은가 왜 오르지 뭐 이런 궁금증도 있지만 이제 화풀이 소비가 이제 성형 미용 시술이 오히려 이때가 기회다. 실제로 요즘 피부관리실이라든가 피부과에서요. 할인 이벤트를 많이 한대요. 네. 그래서 이제 소비가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본 건데 클래시스 이 회사에 대해서 동사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긍정적인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할인하는데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좀 가고 싶습니다. 네. 칙칙한 피부 저도 갖고 싶은데요. 주변에 남성분들도 이제 뭐 필러라든가 이런 게 전혀 보톡스. 예, 보톡스 이런 게 어색하지 않는 관심이 단어로 많으셔요. 예, 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에 따른 또 수혜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실적 자체가 작년에 큰 폭으로 성장을 했죠. 게다가 올해도 매출 자체가 한 20% 성장할 걸로 보여지는 만큼 그에 따른 주가와 여러 가지 분위기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관점 쪽으로 보는데 특히 놀라운 게 ROE라고 하는 그러니까 즉 영업이익률이 50%가 넘어갑니다. 이 정도의 어떤 수익성과 성장성을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관점적으로 봤을 때 성장성에 무게를 둔다.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뭐 메디톡스가 악재로 인해 크게 무너졌기 때문에 네. 토론방에서는 메디톡스의 다음에 뒤를 이을
클래시스 미용주로 수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었거든요. 네. 중장기적으로 봐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 세워볼게요. 네, 딱 한마디로는 그냥 지금 갖고 계셨으면 보유 전략 유효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지금 무거워지는 가격대에서 한 번에 빠르게 변화가 나왔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제 추세를 방향성을 자리 잡고 있기 하기 위한 첫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좀 더 길게 본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주가가 물려간 모습들이 실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주가의 기존에 이어졌던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가격대가 12,000원입니다. 이 안쪽으로 확인이 들어가기 시작한다고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추세적인 움직임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1차로는 목표가 14,000원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혹시나 여러 가지 모를 상황으로 대비한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저점대인 9,500원대 이 부분이 이탈한다라고 하게 되면 손절 대응 전략 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에이프로젠 KIC, KNN 그리고 노랑풍선, 클래시스 소개해드렸는데요. 이 안에서의 김민수 매니저의 탑픽 종목은요? 네, 제일 마지막 거 선정하겠습니다. 클래시스가 클래시스. 제일 좋겠다고 보여집니다. 미용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궁금증 해결해 드렸고요. 지금까지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